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SEC 상대로 집단 소송이 승리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 자, 존 디트넨 변호사의 견해가 여기에서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자, 리플 투자자들은 SEC한테 손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리플 투자자들은 집단으로 SEC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SEC의 과도한 개입으로 리플 투자자들은 150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왔다. 그 부분은 미국 상원 의원인 존 디튼 전직 변호사였죠. 이 사람이 SEC한테 소송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9월 15일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제가 왜 이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느냐? 자, 리플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악재성 이벤트도 같이 존재하고 있죠. 악재성 이벤트는 첫 번째로 뭐 SEC 건도 있겠지만 해당되는 대외적인 이벤트, 뭐 미국 경기 침체가 왔다거나 미국 경제 상황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해당되는 기준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줄 모르겠다.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리플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엄청난 압박을 가져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SEC 건은 특별하게 이 리플한테는 좀 특화되게 하방 압박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자, 말 그대로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우선은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일봉의 모습인데 현재 시점 어떻습니까? 0.22% 하락하고 있다. 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오늘 날짜 보시면 이러한 변동성을 보였어요. 저가가 780원, 고가는 793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제 침체가 발생되었다. 지난번 하방 압박 650원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 나온 하방 압박은 700원 라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을 드리는 건 똑같은 이유였거든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이 되었다. 이거는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면서 미국 증시도 하락, 비트코인도 엄청난 하락 압력을 가져왔고 비트코인이 하락하다 보니까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모두 하락 압력을 받았다. 리플 또한 예외일 수는 없었죠. 하방 압박을 받고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당연하겠지만 리플 코인의 모멘텀 그리고 악재성 이벤트 중에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소가 될 부분이다 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19일 목요일 날 기준 금리를 결정하죠.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경기 침체 우려도 해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높이 올라갔던 그 부분도 이제는 해소가 될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전체적인 금융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상승력을 가져올 부분이 남아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냐? 자, 리플 코인이 말 그대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던 그 부분을 뒤로하고 반등력을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에서 리플의 펀드를 만든다고 하더라. 리플의 펀드를 만든다는 건 좀 있으면 리플 ETF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재료가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두 번째로 뭐가 있죠?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한다. 이 미국에서 연말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CBDC와 스테이블 코인, 미국에서는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리플이 그 부분도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또한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주식시장의 상장과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상승에 대한 재료로 엄청나게 강력한 이벤트를 적용하고 있죠. 근데 이에 반대로 악재성 이벤트는 뭐가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SEC, 네,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계속적으로 리플을 압박하면서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 압박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 법원에서 결정해줬습니다. 너희는 리플과 이제 그만 싸워라. 리플 개인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없다. 기관한테 판매한 것만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게. 이 부분으로 둘 다
어떻습니까? 자축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리플은 우리가 이겼다. 근데 이게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10월 초까지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구나. 그러면 시장 어떻습니까? 당연히 흔들거릴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이 되었다. 금리를 얼만큼 내릴지 모르겠다. 이것 또한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요인이기 때문에 시장은 흔들림을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리플 코인 하면 나는 1,500원 이상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0원 이상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 현재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이유 또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의 확실성, 불확실성이 확실성을 가지고 바뀐다. 당연히 상승력은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단가가 높으시다면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거듭 강조 말씀해드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 모두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 어떻게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같이 진행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리플 코인은 그만큼의 상승에 대한 재료가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고요.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저한테 문자 넣어주시는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리는 것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카톡방 주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받아도 충분하겠죠. 이런 모든 부분들 한 분 한 분 직접 따로따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댓글로 아니면 문자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바로바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글 바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들어갈 건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오늘 날짜로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추석 당일 9월 17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비트코인의 반감기 6개월의 상승 공식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6개월 만에 확실하게 상승력을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이번만은 틀릴 것인가 라는 부분에 말이 많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의 긍정적인 이벤트가 많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번에도 상승 공식이 확실히 나올 것이다.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 따라 올라갈 거고 그 부분에 리플 코인 또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앞세워서 움직일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이벤트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를 내린다. 이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의 정책이 바뀌는 겁니다. 자, 역사적인 부분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 너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똑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잡혀지고 있으니까 정책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은 긍정적인 이벤트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자, 말 그대로 이 기준 금리를 내리는 게 왜 이렇게 긍정적인 이벤트를 갖고 올 것이냐.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9월 16일 0시 6시에 나왔던 부분인데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빅컷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시간이 왔다.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한번 이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경제 지표를 항상 볼 때 이 캘린더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9월 19일 이번에 목요일이죠. 금리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현재는 25bp
베이비 스텝을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금리를 내린다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갈까?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 있어요. 그러면 고래들 입장은 어떨까요?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금리가 여전히 높아.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장이 불안감을 조성하겠죠. 고래들은 어떻게 합니까?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죠. 이 말인즉슨 곧 매도를 말합니다. 당연히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시장은 하방 압박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긍정적인 이벤트보다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요인이기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춘다는 게 얼만큼 중요한 부분인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미국 증시는 열렸습니다. 미국 증시 한번 보시면 다우가 얼마입니까? 다우가 0.55% 상승, 나스닥은 0.52% 하락, S&P는 0.13% 상승. 자,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였는데 어때요?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끌어올렸죠. 하락했다가 다시 끌어올리면서 마감했고요. 하락했다가 끌어올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미국 증시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인즉슨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 니플 코인의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 이것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니플의 고래들은 업비트에서 미지의 지갑으로 2천만 개의 니플이 이동했다. 전략은 무엇일까? 말씀드렸지만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는 매도를 하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한다는 건 이거는 매집에 대한 신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어때요? 미지의 지갑으로 2천만 개의 니플이 이동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고래들은 매집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 당연히 금리는 낮아질 것이고 당연히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고래들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만 움직이면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거는 거래소에 잔고가 7개월치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거래소에 리플의 비율이 낮아졌다. 낮아진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매도할 물량들이 아예 없는 시점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근데 리플의 고래들이 거래소 쪽으로 4천만 개의 리플을 전송했다. 이건 뭡니까? 당연하겠지만 이거는 매도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하락 우려가 있죠. 이게 9월 12일 날 났던 뉴스거든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리플의 고래들이라고 했죠. 자, 고래들이 이렇게 4천만 개의 리플 이거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300원가량 됩니다. 300억 원가량이 전송되었다. 매도하겠다는 거예요. 안 좋은 뉴스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대량 매매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량 매매는 블록 딜이 발생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주식 거래 많이 해보셨으면 아시겠죠? 딜입니다. 딜을 했다라는 건 현재가보다 저렴한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이만큼의 물량을 매도할 거니까 누가 매수하실 분 손들어 주세요 라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매도가 그냥 시장으로 매도를 내놓는 게 아니라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되는 게 바로 대량 매매 블록 딜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디스카운트된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었구나. 그래서 고래들은 매수를 진행하겠죠. 이 4천만 개의 니플 사는 사람이 개인일 리는 없겠죠. 고래가 매수를 하는 건데 그만큼 단가가 확실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면 현재 시장의 움직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도도 나오고 있구나. 당연하겠지만 해당되는 부분 어떤 거래입니까?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매도와 매수, 해당되는 매도와 매수를 돌리면서 가운데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래를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전거래는 위에 매도 주문 걸어놔서 못 올라가게 막고 아래는 매수 주문을 걸어놔서 밑에서 받고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만 계속적으로 비중을 털리고 있다. 누구한테? 고래들한테. 이 고래들은 이렇게 비중을 추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다가도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다가도 다시 떨어지고 이거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죠. 근데 이 부분에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을 그대로 흡수하는 게 바로 고래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EC 건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존 디튼 상원 의원이 이거는 소송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SEC 때문에 못 올라간다 이 부분도 설명 한번 해드릴 거니까 SEC는 항소를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무게감이 높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 또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고래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그 부분을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SEC가 왜 항소를 하지 못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던 것 중에 니플 SEC는 니플의 소송의 항소 결정은 절대로 쉽지가 않을 것이다. 9월까지 보류 가능성이 높다. 아니죠. 10월 초까지 최종적인 날짜까지도 보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결정이 쉽지 않은 이유는 SEC가 10월 초에 만약에 항소를 한다면 그 다음 달인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자,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마당에 이 SEC는 그 리스크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기간은 더 늘어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항소의 결정이 쉽지 않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SEC 건 지금 SEC는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 해리스도 노선을 바꿨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게 말 그대로 가상자산 시장에 증권성 입증을 해야지만이 너희가 증권법을 어겼으니까 너희는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입증을 포기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인즉슨 SEC의 힘이 많이 약해진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 지금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SEC 위원장을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사퇴했습니다.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 나섰어요. 그만큼 SEC 위원장의 힘이 많이 떨어졌다. 또한 제가 이 부분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CFTC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입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코인의 80%는 모두 증권이 아닌데 SEC는 왜 증권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말인즉슨 CFTC도 미국의 기관, SEC도 미국의 기관인데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해리스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근데 무슨 말이 나옵니까? 노선을 바꾸고 있다. 당연하겠지만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누굽니까? 트럼프죠. 자,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표를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 캠프 또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공약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인즉슨 SEC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민주당이 되더라도 공화당이 되더라도 SEC 위원장은 25년도에 사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한국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나는 한국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 커스터디 사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탁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수탁이라면 무엇이죠? 우리가 보유하고 보관하는 말 그대로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인즉슨 해당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금융 토탈 시스템이 되는 것처럼 리플 또한 그러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강력한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갠슬러 임기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SEC 의견 미국 법과 상충하고 나는 게리 갠슬러 임기가 끝까지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돈도 걸겠다.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커스터디 사업이라는 것은 강력한 사업이라고 그랬죠. 얼마의 시장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10조 달러입니다. 10억 달러가 아니라 리플의 커스터디 시장 규모는 10조 달러를 겨냥한다. 그만큼의 상승에 대한 가치 상승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SEC한테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가져왔던 리플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일봉만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안 나옵니다. 주봉을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자,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얼마입니까?
상단이 1,000원이에요. 지금 뭐 1달러도 갑니다. 2달러 갑니다. 뭐 7,000%가 갈 겁니다. 말들이 많죠. 근데 올라가긴 갈 건데 언제 갈 거냐? 그게 중요하겠죠. 더군다나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던 이 1,000원대 라인을 못 뚫고 내려왔던 경험이 엄청 많았던 게 바로 니플이에요. 왜? SEC랑 결판이 나지도 않았는데 1,000원을 뚫고 그냥 올라갈 수 있을까? 절대 못 가겠죠. 그 부분들 때문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이미 결정 내렸고 SEC는 항소를 못할 가능성이 이렇게나 많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 드시죠? 이제는 1,000원을 돌파하는 순간이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시점이고 새로운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구나 라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저한테 문자 넣어주신 것도 무료고 제가 답장 넣어드린 것도 무료고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과 아니면 문자를 같이 넣어서 말씀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넣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처럼 흔들릴 때는 우리의 투심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강력한 모멘텀들도 다시 한번 소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니플 법원 판결로 반전의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IPO, ETF 계획에 껑충 뛰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CBDC도 또 있습니다. 자, CBDC는 디지털 화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이용 안 하죠. 우리 신용카드만 벌써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간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의 연동 관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CBDC를 받아들일 것이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무게감이 높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기축통화국, 미국의 달러를 보호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니플 또한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미국 내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또한 IPO는 뭡니까?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ETF는요, 펀드를 말합니다. 자, 주식과 펀드 뭡니까? SEC의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SEC랑 니플이 사이가 좋아서 바로 승인해 줄까요? 그게 아니죠. SEC는 뭐라고 합니까? 니플한테는 강력한 악의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24년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25년도에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SEC 위원장은 사임할 것이다. 이 말인즉슨 25년도부터 강력한 상승 모멘텀에 두각을 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얘기하면 일본에서도 회의를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리플 CEO 엔화를 가지고 연동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 시장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더욱더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니플이 또 두각을 나타낸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니플을 버릴 수가 없는 패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해당되는 부분 영상 마무리할 건데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해당되는 1,000원대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안정적인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매수와 매도의 관점과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며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SEC와 니플 간의 관계, 니플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 모멘텀에 따른 고래들의 움직임을 하나씩 짚어드렸는데 하나씩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문자로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넘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번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고 영상도 무료로 보셨던 것처럼 저한테 문자 넣으신 것도 제가 답장 넣어드린 것도 모두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카톡방 주소에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주 대응 같이 받으시면서 안정적인 투자의 수익관을 극대화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